안녕하세요. 까다롭게 고르는 10분 짧은 입시 밀크트 20 전략팀장 김용환입니다. 오늘도 합격에 지름신 미라클드 김정수 원장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. 오늘은 이제 좀 특별한 시간을 좀 가져볼 건데요.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좀 많고, 또 왜 그러냐면 사실 수시 시즌만 되면 이제 지방에서 이제 대치동으로 올라오는 학생도 굉장히 많거든요. 정시 시즌에도 그렇고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회적 배려의 전형들, 물론 오늘 이 시간에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살펴보면 좋긴 한데, 전략적인, 전반적인 부분을 오늘 좀 살펴주신다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또 한번 날 잡아서 저희가 이렇게 좀 자세한 내용 한번 좀 잡아보고요. 오늘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? 예. 사회적 배려라고 해서 좀 어감이 좀 안 좋게 들릴 수도 있는데, 그냥 네. 이제, 저희가 이제 도시에 있는 애들 중심으로 이제 대학 아이들을 뽑는 것보다는 전국적인 균형을 네. 맞춰서 뽑겠다라는 뭐 정부의 의지와 대학의 어떤 노력들이 반영된 전형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참고적으로 여기서 이제 분류한 건 좀 이따 보시겠지만 분류한 거는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분류한 거고, 이제 전형의 특징을 본다면 선발 방식이 너무나 이게 복잡합니다. 그렇죠. 일반 종합 전형이 여기서 이제 뭐 복잡한 게 여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. 그래서 뭐 정원 내도 있고, 맞아요. 정원 외도 있고, 정원 외는 뭐 뽑아도 그만 안 뽑아도 그만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뭐 좀 복잡하고, 그 다음에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자격 조건일 겁니다. 농어촌 전형은 6년 전형, 뭐 12년 전형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살펴봐야 되고, 또 세 번째는 이제 선발 인원이 좀 작아요. 네. 그러니까 뭐 네.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는 학과가 아니라 네. 이제 학부로 몇 명. 아, 그렇죠. 예. 국가 유공자 전형 이런 것들도 학부로 뽑는 경우가 많고, 어떤 대학 같은 경우는 문과 이과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뽑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야, 그리고 그 대신 경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. 경쟁률이 낮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, 마지막으로는 이제 특성화고 전형에서는 학과 모집에 있어서 제한을 좀 두기도 합니다. 그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공고라든지 예전에 이제 공고라고 불렀던 경우에는 뭐 기계나 이제 이쪽으로, 상업 계열 같은 경우는 컴퓨터라든지 문과에서는 경영, 이렇게 해도 지금도 실시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제한 조건도 살펴봐셔야 되고, 그러니까 그 기회를 모든 아이들에게 주는 거는 확실한데 그 조건이라든지 선발 방식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좀 확인을 해야 되는 전형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뭐 우스갯소리로 전에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, 어떤 뭐 할아버지 분께서 나이가 많으신 분이 이제 지방에 공부를 좀 잘한다고 그냥, 그래 너는 뭐 그냥 공부 조금 하는 애들은 다 뭐 농어촌 전형으로 되면 다 서울대 간다더라 뭐 이러면서 예, 그래서 예. 이제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이제 그 상처를 주지 않을까, 예. 학생들한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들거든요.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,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, 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. 저희도 사실 상담하다 보면 책자를 보고 정보를 좀 찾아서, 왜냐하면 이제 상담이라는 건 굉장히 정확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보시면 고른 기회 전형, 고른 기회 이제 유형하고 또 사회적 그 약자 배려자 유형이 있고, 뭐 특성화고 전형 이렇게 나눠지는데, 특성화고 내에서도 또 막 그 고교 출신자, 그러니까 그 고등학생, 재학생이죠. 하고 재직자적 이렇게 나누거든요. 그래서 좀 짧게 좀 뭐 전략적인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? 일단 자격 조건이 맞는 학생들 또는 자격 조건이 맞는 경우에 대해서 찾아보는 게 이제 가장 합격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. 예. 저도 이제 지방에서 이제 컨설팅을 합니다. 매주 이제 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 이제 농어촌 전형을 쓰는 친구들이 꽤 돼요. 근데 그 농어촌 전형을 쓰는데 그 농어촌 전형만 쓰기에는 이 대학이 이제 좀 수가 작으니 맞아요. 농어촌하고 일반 종합이라든지 교과 전형을 섞어가는 게 아마 전략적으로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, 특성화고 같은 경우도 뭐 졸업자라든지 출신자라든지 또는 재직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조건이 좀 까다롭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그렇지만 일반 전형으로도 학생들을 뽑아줘요. 왜냐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애니메이션 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거기 나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분야에, 그러니까 미술이라든지 그런 시각 디자인 쪽 또는 뭐 디지털
뭐 미디어 쪽으로 그쵸. 이제 전형을 같이 배분해서 쓰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만 소위 말해서 몰빵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같이 가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상향 지원은 자기에게 경쟁률이 낮은 걸로 그다음 소신 지원급은 일반적인 전형을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 전형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특성화고가 이제 그 뽑는 인원이 좀 많고 이게 이제 합치면 8,000평이 넘거든요. 두 개 다 합치면. 그래서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 내가 있고 특별 전형이 정원 외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거는 다 디테일하게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. 맞습니다. 대학 홈페이지에. 그래서 2022학년도부터는 또 이제 바뀌는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특히 특성화고 이제 뭐 저희가 디미고라고 그러잖아요.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. 이제 여기 사실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는 부분이 과거보다 지금 굉장히 수준도 높고요. 반에서 상위권 애들이 이제 가는 특성화고도 많이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서 그 고교 졸업재직자 전형 같은 경우에도 내신 성적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평상시 때 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특성화고 학생들도 꼭 내신 관리 꼭 해야 된다는 거.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. 저희 동네에도 그 학교 이름을 좀 얘기는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예. 국제통상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. 통상 예. 관련해서. 예. 그래서 보통 이제 특성화고는 1지망으로 보통 지원을 하고 뭐 예. 전기 후기로 나누기도 하고 뭐 1지망, 2지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. 그 내신 아이들이 일반 고등학교 예. 그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보다 내신도 높고요. 그리고 그래서 인원이 워낙 작다 보니까 내신 따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신 관리라든지 예. 그러니까 그 학교에 대한 메리트를 살려서 통상이나 이런 부분 가기 위해서는 예.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적인 일반계 고등학교랑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도 갖고 있으면 참 좋다라고 봅니다. 그렇죠. 그래서 단순히 뭐 특성화고 전형이 유리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제 승부 걸기에는 조금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죠. 인원이 적으니까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 쓰셔야 되고 수시를 쓰냐 정시 뽑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. 또 이제 이런 사례를 사회적 배려, 전형별 성적을 이제 갖고 나오셨는데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? 예, 제가 그 지방에서 조금 전에 그 컨설팅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예. 그때 거기 부모님께서 가자마자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예. 농어촌 전형 아냐? 대뜸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좀 안다. 그랬더니 2등급으로 이 애가 갔는데 우리 애도 그러면 요 비슷한 등급이니까 가겠나? 라고 하는데 이거 이상한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이상한데라는 생각을 들고 저 그래서 내신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 친구는 내신 때문에 붙은 게 아니라 농어촌 전형이라는 것들 때문에 붙은 게 아니라 비교과 활동이 화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. 그만큼 농어촌 전형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유공자 전형 뭐 이런 전형들이 내신이 조금 낮다라는 편견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. 그러니까 앞에서도 제가 동국대,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보면은 동국대 생물학과 말씀드렸잖아요. 예. 그 아이가 3점대였는데 농어촌 전형이라든지 뭐 이런 전형들을 보면은 2등급대입니다. 그러니까는 그 전형이 꼭 낮지만은 않다. 그러니까 내신 관리 하셔야 된다. 또는 학교 생활을 하셔야 된다. 그리고 그 대신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충원율이 좀 떨어져요. 그러니까 붙으면 아무래도 이제 뭐 그렇죠. 그 전략적으로 자기가 유리하게 본 거니까. 충원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예비 받으면 거의 뽑히질 않는다라고 뭐 얘기를 인원이 보시고. 적으니까. 예, 그러니까 어떤 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여대 화학생물학과는 0%예요. 충원을 아예 안 했다라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전략을 세우실 때 이런 사회적 배려 전형을 가지고 전략을 세우실 때는 소신에서 안정권으로 생각하시고 지원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물론 뭐 그 전형이 자기에게 유리해서 상향 지원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전략적으로 봤을 때 좀 잘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나. 그러니까 경쟁률이 높다고 그냥 무턱대고 지르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이게 원장님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. 저희가 항상 이제 상담할 때 이게 추가 합격 인원을 저희는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이 학생은 여기를 못 갈 것 같지만 추가 합격으로는 저희가 추합이라고 그러는데 추합으로는 갈 수 있을 것 같으면 한번 써봐라.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보 분석, 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. 지금 이런 생각이 들고요.
지금 사실 뭐 특성화고 그 전형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시간이 조금 짧고요. 나중에 한 번 더 이렇게 좀 자세하게 좀 달아주시면 예, 그때 제가 좀 이 학생들은 무엇을 대비하면 좋은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은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예, 예. 자, 오늘 이제 말씀하신 거 조금 이제 정리를 하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이제 자격 조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충원율 흔히 얘기하는 이제 추가 합격 사례가 떨어질 수 있다. 왜? 그 이유는 이제 적게 뽑고 그만큼 경쟁률이 다른 거에 비해서 이제 높지는 않다.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꼭 확인하셔가지고 무조건 나는 여기 자격되니까 붙을 거야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또 판단하시고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. 자, 수험생 여러분 건강한 계획으로 원하시는 대학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